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만난 내 인생의 힌트, 책힌트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지혜입니다. 저와 함께할 게스트가 두 분이 계신데요. 이분들도 여러분을 함께 만나기를 무척 기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분씩 만나보면서 그동안 이분들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인사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혜미 리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처에서 살고 있는 박희미입니다. 저도 책힌트 1을 찍고 정말 많은 시간들이 흘렀는데요. 책힌트 2를 다시 찍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리더님,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학교에 안 가는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사실 예전대로라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오프라인 미팅을 나갔을 텐데 그것도 다 금지가 되고 이제 코로나 길어지면서 오히려 온라인 교육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 교육을 다 찾아들을 수 있게 돼서 정말 집에서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또 그 책힌트 1을 찍고 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 도전을 했었는데요. 제가 5월, 6월, 7월 연속으로 브론즈 파운데이션 달성을 했습니다. 와, 연속 달성이요? 와, 리더님의 도전과 성취 정말 대단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책힌트 하는 이 자리에서 같이 축하 한번 하는 거 어떨까요? 자, 리더님의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리더님, 어제 진행했었던 브론즈 파운데이션 인정식 네. 참석하셨겠어요? 네네. 어떠셨나요? 정말 좋았어요. 그 온라인이긴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동시에 접속을 했었고 그리고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축하 인사도 전해주셨어요. 특히 아메이 본사 투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부사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이 아메이는 여러분을 혼자 놔두지 않는다고. 항상 아메이가 함께 지원하실 거라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소름 돋게 감동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시면 리더님도 이제 이 인정식과 또 이런 성취를 통해서 또 다른 목표가 생기셨을 것 같은데 곧 다가올 8월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자리에서 선포해 주세요. 네. 사실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브론즈 빌더를 가기 위한 길이죠. 그래서 저도 8월에도 열심히 달려서 또 다른 목표인 브론즈 빌더를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브론즈 빌더. 와, 네, 이렇게 새롭게 개편된 코어 플러스 보너스는요, 바로 이 해미 리더님처럼 브론즈 핀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게 아메이에서는 모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우리 리더님도 브론즈 빌더 꼭 응원하고 성취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 만나는 리더님은요, 최인혜 리더님이세요. 바로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리더님이신데, 최인혜 리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살고 있는 최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이아몬드 리더님은요, 이 시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하면서 보내시는지 사실 너무너무 궁금한데, 실례가 안 된다면, 이거는 리더님의 어쩌면 꿀팁일 수도 있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제 노하우 다 드리고 싶고, 요즘 제가 또 열심히 읽고 있는 책들을 보니까, 정말 최고의 성공자는 다 나눠주는 거라고,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의 노하우는 별거 없습니다. 저도 이 팬데믹 상황이 너무 오래 갈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제가 또 따로 책도 많이 읽으면서,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어쩌면 이번 기회가 저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아메이 사업을 한 지가 이제 7년 정도가 됐는데요. 그동안에 저보다 노하우가 많으시고 더 많이 성장하시는 리더님들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노하우를 빨리 내가 흡수할 수 있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번 기회가 어쩌면 저에게 그분들의 노하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또 파트너 사장님들께 더 많이 복제를 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제가 이렇게 좀 용기를 많이
얻게 됐고요. 너무 감사한 건 올 회계연도가 이제 2달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 팀 성장이 10%가 넘게 성장을 했다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회계연도 마무리를 하면 더 많은 성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회계연도에 저희 팀에 또 많은 보석핀 리더님들이 나오실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더욱 감사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맞아요. 위기는 곧 기회라고도 하죠. 인생을 살면서 좋든 싫든 필연적으로 몇 번의 위기를 우리는 맞닥뜨리게 된다고 해요. 그럴 때 그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위기는 큰 위기가 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최선의 경우에는 위기를 빨리 감지하고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극복을 하고 그 다음을 위해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위기를 기회로 빨리 잡는 것이죠. 이렇게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은요. 위기는 준비하는 자에게는 기회다라는 말이랑 통하는데요. 저희 최인혜 리더님처럼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이 긍정적인 리더님들 덕분에 리더님 그룹은 앞으로도 더 많은 성장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제목 그대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10가지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더님들 이 책 가지고 오셨죠? 네. 이 책의 저자는요. 리치 디보스로 아메이 사업의 창시자세요. 그런데 이분은요. 항상 인생을 사실 때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셨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서 그분들의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분에 대한 책이 굉장히 좋게 아주 긍정적으로 잘 읽혀졌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존경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 책 안에서 살펴볼 내용은요. 우리 주위에 늘 함께 하는 말입니다. 이 평범한 10가지의 말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한마디의 말이 우리의 삶의 통째로 바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과 가정에서 성공하시는 리더님들의 습관이 이 책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더님들도 다 읽어보셨죠? 네. 네, 리더님들은요 평상시에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어떤 거였나요? 우리 혜미 리더님. 네, 저는 평소에 사실 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냥 그 말에 맞장구 쳐주는 그런 그렇습니까?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제가 톡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리더님들과 단체 톡을 했을 때 리더님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아주 작은 일이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자주 막 자동으로 입에 달린 것처럼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어색하고 왠지 속빈 인사 같고 되게 저한테는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에는 힘이 있다고 말대로 하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닌데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훈련하면서 자주 하게 되니까 어느새 그 말에 진심이 담아지고 다른 리더님들이 하시는 그 감사합니다는 말에 저도 또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은 감사합니다입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 감사하다라는 말이 좀 이렇게 닭살 돋고 감정이 안 실리니까는 그냥 예의상 하는 인사치레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잘 사용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곰곰이 저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하다는 말보다 배고파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쉽게 이 마음에서 입에서 이 감사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조금은 습관이 된 것 같은데 아직은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더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최인혜 리더님은요?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얼마 전에 본사에서 성장 동력 세미나 해주셨잖아요. 그때 권수영 교수님이 나오셨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나도 나를 모르겠다라는 책을 쓰셔가지고 제가 그 책을 사서 얼마 전에 금방 읽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이 말씀이라는 말은요, 말숨이라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도 숨이 작동하고 있고 이 숨이 생명체에 영향을 미쳐서 생명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밥 실험이 나와요. 우리가 먹는 밥, 라이스. 그 갓 지은 밥을요, 2공기에 이렇게 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 공기에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요. 한 공기에는 짜증나 라는 말을 계속 했대요. 근데 이 실험이 놀랍게도 똑같은 밥이었는데요. 3, 4일이 지나면서부터 이 밥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애는요, 예쁘게 누룩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짜증나 라고 말을 했던 애는요, 그 밥이 썩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4주가 지나니까 확실하게 티가 났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생명도 없는 얘들이 어떻게 이 말 가지고 이렇게 결과물이 다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말에 숨이 있다는 얘기를 그 책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늘 얘기하죠.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죠? 더블 X. 맞아요. 더블 X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생명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요, 감사래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라는 말을 생명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라는 걸 듣고 저희 아이에게도 굉장히 많이 해주기 시작했고요. 제 파트너 사장님들도 어떻게 보면 제가 나이는 더 적지만 여기 있는 언니들보다 제가 더 적지만 언니들도 예쁘게 자라는 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 자체가요, 불면증 환자들이 감사일기를 썼을 때 3주 정도 지났을 때는요, 약을 먹지 않아도 푹 수면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감사함을 잊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파트너 한 명 생기면 간도 쓸개도 다 빼줘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요즘은 너무 지칠 때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그냥 자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맞아. 감사함을 잊으면 모든 게 끝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게 다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계속 되뇌이다 보니까 점점점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이렇게 두 분 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역시 리더님들이신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도 평소에 내가 주로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 또 어떤 말을 들었었는지, 그리고 그런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요, 지금 보셨다시피 긍정적인 특성을 개발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긍정적인 습관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현재 리더님들께서는 이 10가지의 말들 중에서 어떤 말 한마디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혜미 리더님. 네, 저는 그 10가지 중에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이 저에겐 지금 가장 필요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끝없이 많다고 해요. 세상에는 잉여인간이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자신을 필요로 한다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요. 놀랍죠? 네. 그 말은 그들이 하는 수고를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신이 노력하는 것들을 인정받지 못하고 또 사회에 보탬이 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기 자신을 노력을 인정받는 존엄성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생각하게 된다고 해요. 제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읽으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쳐졌어요. 저도 가정주부로 오래 일을 하면서 제가 정말 열심히 일은 하지만 왜 이렇게 항상 목마를까, 뭔가가 부족할까 이런 생각들이 왜 나는지 바로 이 말에서 느꼈거든요.
가정을 열심히 돌보기 위해서 사회의 일도 접고 오로지 가정에 올인을 했지만 사실 사회 분위기가 그 가정주부들에 대해서 사회 일원으로 생각한다거나 뭐 사회 보탬이 된다거나 칭찬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는 사실 아니잖아요. 사실 또 이게 가정주부의 말만은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조차도 본인의 어떤 수고를 인정받지 않고 그냥 돈 버는 걸로만 자신의 그런 수고들을 인정받는다면 그 돈 버는 기계라는 말이 있죠. 그런 말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닐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은 우리가 당신을 필요로 한다.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사업에 처음 조인됐을 때 이 사업은 자체는 정말 좋은데 정말 잘하고 싶은데 제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성공자처럼 저 또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정말 주저함이 많았어요. 자신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스폰서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팀에 당신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 당신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3, 4년을 공들여서 당신을 찾은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굉장히 안심이 되고 더 이 말씀에 기대에 부응해서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에서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그런 메시지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스폰서님들에게 가장 많이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맞아요. 잠시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정말 리더님이 하는 말씀을 100번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나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이 아마도 이 말인 것 같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이 말이 필요한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정작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안타깝죠.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거, 그걸 알게 될 때 나 스스로 더 좋은 생각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서 저도 이 단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인혜 사장님은요?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첫 장에 있는 제가 잘못했습니다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을 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실수했다는 거, 내가 잘못 알았다는 거를 인정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에서도 맨 앞장에 나와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 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다이아몬드가 된 비결이 내 잘못을 빠르게 인정해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제 아메이 사업에 대한 그 힌트를 굉장히 많이 얻게 되는데요. 지금 엄청난 프랜차이즈를 갖고 계시는 이 성공자분이요. 이렇게 골목에 있는 죽어가는 그런 작은 식당들을요. 노하우를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식당 주인은 이제 그 백종원 대표가 이렇게 잘못을 얘기를 하면 그거를 빠르게 인정하고 주어진 시간 동안 백종원 대표의 그 노하우를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쫙쫙 빨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결과가 너무나 해피한 결과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식당 주인은요, 절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지도 않고요. 또 백종원 대표에게 오히려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식당 주인은 결국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해요. 저는 이 식당 주인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과연 현명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이런 경험을 했었어요. 스폰서님께서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늄 때 이내는 참 잘하는데, 지식적으로는 참 잘하는데, 기술적인 것도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거 하나만 딱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게 안타깝게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저는 사실은 되게 어린 나이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교감을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교감도 못하고 공감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아 모르겠어. 그냥 아메이 그냥 뭐 잘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물건 그냥 잘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냥 저의 그 1000만 매출을 올리기 위한 그런 거에만 굉장히 급급했지 그 소비자들이나 파트너 사장님들 그렇게 목숨처럼 귀했던 그 파트너 사장님들을 공감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눈빛을 하나 맞춰도 저분이 저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받아쳐야 되지?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변화하면 왠지 제가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되게 안타깝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눈빛이 아직도 생각나요. 근데 아 몰라 난 못해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접어버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하니까 뭔가 계속 제 결단 목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관계가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담겨지지가 않은 거죠. 마치 그 넝마주의가 구멍 뚫린 그 뒤에 그 바구니에다가 자꾸 이렇게 뭔가 집어넣을 때 그 구멍으로 자꾸 뭔가 새는 것 같은 허무함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좌절하고 그러고 있을 때 아무래도 이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변화를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폰서님께 여쭤보죠. 스폰서님, 제가 뭘 변화를 해야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바로 교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 스폰서님께 제가 어떤 부분에서 도대체 교감이 안 되는 거죠? 라고 여쭤봤더니 사건을 하나하나씩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물론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한편으로 부끄러웠어요.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거를 일단 인정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인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속이 쓰렸지만, 스폰서님께서 그릇의 크기가 넓어져야 너가 많은 사람들을 담을 수 있고, 네가 그렇게 원하는 엄청난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다면, 너의 그릇이 커야 그 사람들을 담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변화를 시작합니다. 이 책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내가 먼저 내 행동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해야 그 멘토도 그 변화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변화를 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아주기 때문에 그걸 배워가면서 나도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러면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를 성취를 했는데요. 지금은 제가 제 행동에 대해서 스폰서님께 피드백을 받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칭찬받을 거는요. 또 화끈하게 칭찬받으려고 칭찬해주세요라고 이제 말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언을 들을 내용은요. 또 화끈하게 또 조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더 제가 변화할 건 없냐고 계속 여쭤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폰서님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때마다 빠르게 인정합니다. 그래야 제가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게 저의 성장의 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역시나 리치 디보스 회장님께서도 이 책에서 그 얘기를 해주셨죠. 스폰서님께서는 이제 저에게 이런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이내 너의 멘탈은 정말 생각보다 강하다고, 굉장히 많이 단단해졌다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저에게 네가 위너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쓸데없이 자존심 부리다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겸손하게 저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게 더욱더 마음이 편하고 선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파트너 사장님들께도 늘 말씀드리는 게 저는 너무나 부족한 리더예요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오히려 제 파트너 사장님들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장님은 정말 아웃소싱을 잘하는 리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는 제가 그냥 너무 부족해서 파트너 사장님들께 제가 제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그 사장님들이 저의 약점을 잘 아시다 보니까 그거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제가 못하는 부분에 제 손과 발이 되어주셔서 같이 함께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아웃소싱을 잘하는 리더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덕분에 저는 항상 제가 답이고 제가 옳아야 된다는 그 부담감과 그리고 다른 분들이 저의 실수를 나쁘게 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위기도 각 레그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자신의 사업 자체를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가면서 저희 팀은 정말 낙오자가 한 명도 없이 오히려 성장을 많이 하면서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굉장한 완벽주의자라서 그동안 있었던 실수들을요, 제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굉장히 괴로워했었거든요. 근데 그 인정을 하는 게 오히려 저를 살리는 그런 메시지가 됐고요. 그때 이 리치 디보스 회장님 책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들 10가지가 다 담겨있는 이 책인데 너무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시고자 하셨구나. 그래서 이 책을 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치 디보스 회장님의 선한 영향력에 아마 푹 빠지시게 될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틀렸습니다. 이 말도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이 리더님들의 말씀처럼 인정을 하고 자신의 틀림을 인정을 하고 내려놓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더 넓은 그릇을 갖출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틀렸습니다라는 말 안에는 겸손이라는 의미도 같이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제가 틀렸습니다 할 때 마음을 다해서 그 말을 표현을 하도록 하는 거를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이 10가지의 말 중에서 그 10가지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굳이 고르자면 9장에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말이 또 와닿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을 하든 모두 누군가한테는 소중한 존재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도 존중하는 법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제 내가 먼저 그들을 존중해야지 그들도 나를 존중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나를 알리는 사람보다는 거기 계셨군요 하고 상대방을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과 충분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매력을 느끼게 된다면 분명히 존중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될 거고 그렇게 대해서 이제 신뢰를 쌓아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존경을 하는 마음, 존경심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존중이란 마음은 가정에서 시작을 하고 비즈니스적으로도 이제 연관이 되는 거라서요. 저는 가정에서부터 이 존중이라는 단어를 습관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저는 남편의 핸드폰 번호를 이제 저장을 할 때 존경받는 남편이라고 의도적으로 존경심을 표현하면서 제가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존경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가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게 정말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겪으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이렇게 간단한 말 한마디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어요. 이 10가지를요, 나 자신부터 하나씩 한번 실천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같이 하나씩 변화를 하게 될 거예요. 나에게도 좋고 상대방에게도 좋은 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사고와 그런 생각을 변화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다면 너무 좋은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리더님들이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책인트의 시간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회계연도가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저처럼 마음가짐이 사뭇 남다르셨을 텐데 이 책을 어떤 느낌으로 읽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회계연도에 임하면서 이제 그렇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나 또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지 한 분씩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이내 사장님 먼저요. 네. 아메이는요, 잘 파는 방법, 그리고 사람을 잘 꼬시는 방법, 이런 거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여기 카메라 감독님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메이는요,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마음이나 인성이나, 그리고 사실은 이 책을 봐도요, 이 리치 회장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꼬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사실은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이런 거 배우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저도 저희 엄마에게 이런 지혜로움은 하나하나씩 배우긴 했지만, 이렇게 이런 자기 인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실은 배우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요, 아메이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메이는요,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부터 아메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의 30대가 너무나 멋지고 간지나는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고요. 저의 40대, 50대, 60대, 아마 제가 100살까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냥 돈만, 요즘은 그 얘기 하잖아요. 부자는 돈이 많아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다. 돈에서 독립해야 부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돈에서 독립하고, 그리고 사람도 주변에 굉장히 많은 존경받는 할머니가 되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그냥 한번 같이 우리처럼 책도 읽어보시고 배워보세요. 아주 선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굉장히 잘 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겁니다. 혜미리사님. 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을 존중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저 자신이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건 필수적인 리더의 핵심적인 그런 자질이라고 해요. 또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 또한 좋은 성품을 길러서 남에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정의 리더인 부모이기도 하고 또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리더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조직의 리더이든지 그 조직의 일원들에게 존중함을 표현을 하면 그들도 나를 존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중한다는 얘기는 사실 쉽게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을 하려면 일단 내가 그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기억을 해야 하고 또 칭찬을 하고 존중받을 점들을 찾아서 존중을 해야 그게 맞는 존중이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왜 한 사업의 창업자가 이 책을 냈을까? 어떤 사업을 잘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라 팁 같은 거를 알려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말 그대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10가지 말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속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사업의 창업자이자 저자인 리치 디보스는 사업과 사람을 분리시켜 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사업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업을 알아보면서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업으로 먼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고 그러다 보면은 좀 더 서로 간에 이렇게 존중감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도 이 사업을 알아보신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그렇게 추천드려 봅니다. 네, 두 분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리치 디보스의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강력한 10가지의 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긍정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하죠.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도 있죠.
그리고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어요. 그쵸? 평범하고 단순한 말이지만 정작 입 밖으로 내었기 어려웠던 단어들, 어려웠던 말들. 하지만 이 말들 안에는요, 비범한 능력이, 씨앗들이 그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과 태도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은 이 10가지의 말 중에 어떤 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가장 하기 힘든 말이요, 가장 필요한 말이라고 해요.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결정해서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요,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책 리뷰를 함께 해주신 두 리더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책인트 2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네. 둘, 셋 하면 여기 다음에 또 만나요 해주세요. 네. 자, 둘, 셋, 다음에 또 또 만나요.